네, 권용현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세틀입니다. 예, 여기에 ABC 세 개의 문장에 각각 세틀이 있습니다. 그죠? 예, they settled in Korea. 그들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하다는 뜻이고, he settled his anger. 그는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여기는 he settled his debt with me. 나에게 빚을 갚았다. 빚을 갚는 것, 정착하는 것, 또 가라앉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정착하는 거하고 빚을 갚는 거하고 무슨 관련성이 보입니까? 닮은 점이 보입니까? 예. 예. 가라앉히는 거하고 빚을 갚는 거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하고 빚을 갚는 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그것을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셋을 한 가지로 하나의 이미지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로 잡아야 편안하잖아요. 그죠? 각각 서로 다른 것처럼 여기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감도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의 가족입니다. 표현만 바뀐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표현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핵심 알맹이는 뭘까요? 그것만 알면은 굉장히 쉬워지겠죠. 예, 이거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 껍데기입니다. 표현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뀐 것들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예, 바로 알맹이를 들여다보죠. 알맹이는 안정되게 앉다, 앉히다 이런 거예요. 앉다, 앉히다라는 것은 자동사, 타동사.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 그죠? 앉다와 앉히다 이렇게 사역동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그렇지 않다 했죠.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어떻게 사용되느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근본적으로 좀 그런 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품사도 구분하지 않는데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영어는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안정되게 앉다라는 뜻이 되냐 하면은 이 settl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sit, 앉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sit. 서면은 뭐예요?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sit 하면은 앉으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정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차분히 위에서 아래로 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안정되게 앉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리에 앉다 되어 있는데 이 자리란 말은 의자나 소파 등이 나오면은 앉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앉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뜻이라기보다는 이건 표현이거든요. 예. 작은 공간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를 보면은 chair, 의자, 그죠? on my lap, 나의 무릎, on the roof, 지붕, 이렇게 작은 공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앉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He settled himself into a chair. 그는 의자에 앉았다.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앉혔다. 뭐 쉽게 말해서 앉았다라는 거죠. The dog settled on my lap. 개가 내 무릎에 앉았습니다. 위에 서 있다가 앉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는 거예요. Snow settled on the roof. 눈이 지붕에 내려앉았습니다. 되겠죠? 예. 자,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앉다, 앉히다. 작은 공간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정착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다와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단지 환경이 뭐예요? 좀 넓은 공간이죠. 나라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여기 보면 he settled in the country. 그런 시골에 정착했습니다. 시골에 앉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 마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저쪽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정착하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표현만 바뀌는 거예요. 앉다와 정착하다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in Korea 돼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말이 나라가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기에 와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에 내려앉은 거예요. 예,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한국에 이제 사는 것이 되겠죠. 예. 자, 이것도 가라앉히다, 침전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rain settled the dust here. 자, 비가 오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먼지가 공중에 떠 있었겠죠. 위에 있었겠죠. 근데 아래로 내려앉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먼지가 아래로 내려앉게 되었다. 내려앉혔다. 이제 타동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는 목적어가 있어서 타동사로 보는 거죠. Darkness settled in his home. 어둠이 그의 집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죠? 어둠이 싹 하늘에서 어둠이 집 안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죠? 자, 논쟁을 해결하다 합의를 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보통 논쟁하면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일어나 싸우잖아요. 일어서서 보통 싸우는 경우가 많죠. 앉아있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서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서 싸우는 것을 싸우지 말고 차분히 내려앉히다. 마음을 내려앉히듯이 문제를 내려앉히는 거예요. 조용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Let's settle our differences. 우리의 그 의견의 차이,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문제를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것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다, 즉 해결하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He wanted to settle out of court. out of court니까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가기 전에 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 서로 합의하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settle. 자, 이거는 문제니까 들떠 있는 문제를 차분히 내려앉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되는 거예요. 걱정, 불안이 들떠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들떠 있는데 그것을 불안을 가라앉히는 거죠. 걱정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죠? 그럼 안정되잖아요. He settled his anger. 분노를 가라앉혔다.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화가 나면 마음이 들떠잖아요. 흥분되잖아요. 그러면 가라앉히는 거죠.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죠. Now my stomach has settled. 마찬가지다. 그죠? 이건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냥.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빚을 청산하다, 지불하다, 이런 말도, 이것도 표현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와 청산하다가 언뜻 보면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은, 이 빚이란 것도 뭐예요? 문제는 일종 하나의 문제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빚을 해결하듯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듯이 빚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결한다면 뭐야? 돈을 지불하는 거죠. 자, 가라앉히는 거죠. 문제를 가라앉히듯이 빚을 가라앉히는 거. 즉, 빚을 해결하는 것이 되죠. 해결하는 거니까 지불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표현입니다. He didn't settle his debt with me. 그는 나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갚지 않은 거죠. 자, 이거는 여기는 둘 다 타동사로 사용됐네요. 똑같습니다. 오늘은 settle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종현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였습니다.